음. 방송 시작해야죠 이제. 안녕하세요. 최인호입니다. 오늘은 정의의 이재명과 부패 세력, 파크뷰 허권 세력과의 혈투무협지 2 중에서 검사 사칭 방조, 이른바 검사 사칭 방조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 요거를 일단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이재명 당시 시장의 시장이래. 시장이 아니고 변호사의 멋진 워딩 하나 감상하겠습니다. 38살 이재명의 멋진 워딩. 어 "나무창으로 공룡을 잡아보겠다." 그 호연지기 기계 대단합니다. 이런 워딩 모르셨죠? 이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얘기할 때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나무창으로 공룡을 잡으려고 한 이재명. 작은 자들을 잡는 게 아니고 공룡한테 나무창 들고 덤비는,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니고 나무창으로 공룡을 잡으려고 드는 이재명입니다. 그렇게 나무창으로 공룡을 잡으려고 하다가 이 공룡들이 음 참으로 비열하게 이재명 변호사를 감옥에 넣는 데 성공했어요. 자, 때는 바야흐로 2000년, 1999년, 2000년 이렇게 됐다가 가장 떠들썩했을 때가, 가장 하이하게 떠들썩했을 때가 파크뷰 사건과 관련해서 언제냐? 국정원 사람이 한 명 나오죠. 국정원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어제 혈투무협지 5안에서 나왔던 국정원 사람 누굽니까? 음. 김은성 국정원 제2 차장이 다른 사건으로 진승현 게이트로 들어가 있다가 파크뷰 특혜 분양 리스트라는 걸 터뜨려서 언론이 발칵 뒤집혀집니다. 이 권력형 비리로 되면서 이전에 특혜, 파크뷰 특혜 얘기하던 언론의 규모랑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미적미적 수사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던 모양새가 급격하게 수사 쪽으로 가닥을 잡습니다. 그때가 월드컵이 한창일 때였어요. 2002년. 그래서 이재명 당시 변호사도 뉴스의 중심 인물이 됩니다. 아직 월드컵 열리기 전이다 참. 월드컵 열리기 전에 6월의 함성, 붉은 악마의 함성이 생기기 전에 봄 무렵입니다. 2002년 봄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김은성 국정원 2 차장이 "이런 비리가 있다."라고 터뜨렸는데, 재밌는 것은 국정원이 파크뷰 특혜에 관여를 했는데, 특혜를 열심히 조장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일을 했을까요? 국정원은 그 당시에 파크뷰와 관련해서 관련이 있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을까요? 국정원은 파크뷰 특혜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국정원이 나쁜 짓만 한 게 아니에요. 물론 국내 문제에 너무 간섭한 건 있지만 국정원은 파크뷰 특혜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죠. 김대중 정부 하의 국정원 아닙니까? 국정원은 파크뷰 특혜를 막으려고 했고 최대한 공무원들이 이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명하고 접촉해서 특혜를
특혜 분양을 받지 마라. 포기해라라는 비리의 규모를 줄이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했어요. 이런 노력을 한 국정원 사람이 이게 큰 사건이 안 되고 이 나쁜 일이 교정되도록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어 국정원 사람이 국정원과 이재명의 만남, 이게 이루어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재명 변호사하고 국정원이 만났고 국정원이 어 이재명 당시 변호사에게 중요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음. 이재명 변호사를 이용해서 이 저지를 해야겠다. 이렇게 한 거죠. 어 놀랍죠. 그래서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입수한 보고서 자료는, 눈으로 목도한 자료는 김은성 2 차장의 폭로 자료와 비교가 안 되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특혜의 전모, 고급 정보를, 그러니까 당시에 젊은 이재명 변호사는 모든 언론의 우선순위 인터뷰 대상자였어요. 핫했습니다. 직위가 무엇이었을까요? 퀴즈로. 당시 이재명 변호사의 공식 직함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 모든 언론이 그와 접촉하려고 했고 국정원이 비밀리에 만나서 핵심 정보를 그에게 전달했나? 라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변호사는 언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신의를 지키고 약속을 지켜서 그 정보원을 오픈하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전체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국정원 중에 한 명이 이 의로운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움직이면서 '야 이거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라면서 움직인, 국정원 안에 생각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 한 명 있었고 그 사람이 이재명 당시 변호사와 접촉하면서 보급 정보를 준 거예요. 아직도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재명 도지사만 알고 있겠죠. 그런 입이 무거운 사람입니다. 인권 변호사는 직책이 안 되죠. 되게 길어요. 어 억지로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사건 당시의 맥락을 살펴보면 직함이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파크뷰가 들어서려고 했던 장소가 무슨 지구라고요? 백궁정자지구. 그죠? 백궁정자지구. 장소 이름을 먼저 딱 걸고 백궁정자지구 부당 용도 변경 저지 시민 공동 뭐 이런 거야. 이름을 대충 만들면 다 맞는 이름이에요. 백궁정자지구 부당 용도 변경 결사 저지 시민 투쟁위원회 시민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시민운동 저지하는, 용도 변경을 저지하는 투쟁의 집행위원장인 거고, 성남 시민 모임 또 대표고 뭐 그랬습니다. 성남 시민 모임은 둘 다 맞아요. 성남 시민 모임 대표이기도 하고 백궁정자지구 불법 부당 용도 변경 결사 저지 공동 투쟁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언론이 그에게 인터뷰가 집중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언론 취재 경쟁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공명심에 사로잡힌 KBS의 PD가 한 명 등장합니다. 그 PD의 이름 지금부터 기억하세요. 정의로워 보이나 참 싫은 인간형인데 최철호 PD. 김은성 국정원 2 차장의 폭로 이후에 이 뉴스는 굉장히 핫한 뉴스가 됐기 때문에
최초로 PD가 추정 60분을 통해서 빵 터뜨려서 스타로 뜨기 위해서, 그때도 유명했지만 이 최철호 PD가 공명심에 이재명 변호사 당시 집행위원장, 저지투쟁위원회 집행위원장 사무실에 취재진을 이끌고 카메라를 들고 옵니다. 여기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생각해도 나쁜 사람이야. PD 이름이 최철호 PD. 이 사람이 검사 사칭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검사 사칭을 한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 친구 중에 최철호라고 있는데 진짜 좋은 사람인데 이 동명이인인데 이 최철호 PD는 참 마음에 안 들어. 추정 60분 PD인데 사람이 참 마음에 안 드는 스타일이야. 행동거지를 보니까. 자, 이름이 뭐라고요? 최철호 PD. 추정 60분 PD. 이 사람이 어디서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재명 변호사, 이재명 집행위원장은 누구를 상대로 고발을 한 원고가 될까요? 시민단체가 김병량 성남시장을 고발해 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온갖 정보를 갖고 고발을 해놓고 김병량 성남시장을 가장 곤란에 공경에 처하게 만든 이재명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취재를 왔었어요. 이게 아마 5월달 2002년 월드컵 직전에 취재를 왔었습니다. 왔는데 이 최철호 PD가 평소에도 그전에도 공무원 사칭이라는 편법을 통해서 취재를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겁박하고 이래 가지고 정보를 끌어내는 걸 참 잘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막강한 KBS의 PD니까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고 다 유야무야. 그러니까 정의를 위해서, 심층 탐사 취재를 위해서 반칙을 서슴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재명 변호사와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검사 이름이, 담당 검사 이름이 누구냐, 당신 고발한 시민단체가 고발하고 김병량 성남시장을 고발했다는데 그 담당 검사 이름이 누구냐를 물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취재 인터뷰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정신이 없는 사람이야. 뭐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최철호 PD가 정신없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일 처리하는 방식이 오당탕통탕인 사람이 있어요. 인터뷰만 열심히 할 것이지 중간에 이 문자 확인을 한 거야. 문자 확인을. 김병량 성남시장으로부터 콜백 문자를 받습니다. 누구시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처 전화를 못 받았네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전화해 주기 바란다라는, 다시 전화해 달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언제? 인터뷰 도중에. 참 매너 없어. 전화기 꺼놓고 인터뷰해야지 말이야. 그걸 받은 거야. 그 말은 인터뷰하기 전에 누구한테 전화를 했다? 최철호 PD는? 이재명 변호사와 인터뷰하기 전에 누구한테 전화를 했다? 김병량 성남시장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전화를 해서 뭐를 물어보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계획이 있었겠죠. 근데 전화를 안 받은 거야. 전화를 안 받은 상태에서 아마 뭐 성남으로 취재 차량 타고 오다가 전화를 했을지도 몰라. 그래서 안 받은 상태에서 이재명 변호사랑 인터뷰를 시작했는데 문자가 딱 온 거지. "전화 주셨네요. 전화 누구시죠? 전화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뭐 자기가 뭘 남겨 놨거나 하여간 그랬겠지. 자기 휴대폰이에요, 자기 휴대폰. 대포폰도 아니고 자기 휴대폰.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곧바로 전화를 합니다. 인터뷰 도중에 곧바로 김 시장한테 전화를 해요. 여기서 이제 사달이 난 겁니다. 여기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이재명 변호사와 최철호 PD는 사전에 검사 사칭을 하자라는 공모를 꾸미거나 작전을 수립한 적이 있다 없다? 없었던 거죠. 그야말로 돌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인 거예요. 검사 사칭 방조라고 얘기하려면 요렇게 해 가지고 검사를 내가 사칭해서 전화를 할 것이고 너는 옆에서 이렇게 거들어라, 이런 작전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전혀 없어요. 정말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야. 따라서 정말 웃기는 게 김병양 시장이 문자를 한두 시간만 늦게 문자를 줬어도 아예 이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고, 혹은 이재명 도지사와 인터뷰를 하기 전에 전화가 성사되었거나 또는 콜백 전화도 그전에 이루어졌다면, 세 가지 경우라면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말은 뒤집으면 사전에 의도한, 계획한 스케줄에 따라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었다. 범의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죠. 그죠? 전화가 조금 일찍 왔거나 전화가 인터뷰 뒤에 나중에 왔으면, 그 통화가 나중에 이루어졌으면, 그전에 이루어졌으면 아예 검사 사칭 방조 등등의 사건이 벌어질 수가 없고 그냥 인터뷰만 벌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김병양 성남시장한테 어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나 검사인데 다 불어 이 쌍놈의 새끼야." 이렇게 통화했겠어요? 겁박하면서 위협을 했겠어요? 어떤 논조로 통화를 했겠습니까? 최철호 PD가 검사를 사칭하면서. 검사 이름을 듣고 얼마 안 있어서 김 성남시장한테서 성남시장하고 통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논조로, 어떤 어조로 검사 사칭을 하되 검사의 어떤 어조로 말했겠습니까? 힌트. 김병양 시장은 검사라는 사람들하고 우호적이겠어요? 대면대면하겠어요? 검사는 다 내 편이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전의 관계들에서. 김병양 시장은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내 편, 이런 네트워크를 관리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최철호 PD가 머리가 좋아서 "나 이거 담당 검사인데 있는 그대로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최대한 쉴드를 도와주겠다. 그러니 사건 실제 있었던 일을 소상히 나한테 얘기해라." 요렇게 꼬시는 어조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줄줄줄줄 얘기한 거를 어떻게 했다? 녹음을 한 거죠. 누가? 최철호 PD가. 나중에 그 녹음 테이프를 이재명 변호사가 받아 가지고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실토를 했고 사건의 의혹이 이렇게 크다라는 기자회견을 나중에 때려요, 이재명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때리자마자 곧바로 김병양 시장이 3가지 제목으로 고소를 합니다. 고소 고발을 합니다. 그게 국가공무원 사칭, 그다음에 무고,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상의 무슨 허위사실 유포, 뭐 이 3가지로 선거 방해. 두 번째 성남시장 김병양 성남시장의 재선 선거가 코앞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무고, 국가공무원 사칭 이 3개로 곧바로 김병양 시장이 이재명 변호사한테 복수의 어택을 한 겁니다. 그거를 받자마자 검찰이 곧바로 이재명 변호사 구속해서 대서특필됐습니다. 많은 신문들이 이 구속에 대해서 사건 본질을 흐리는 행위다라면서 많은 신문들이 비판을 했어요, 당시에. 그때는 언론과 척진 이재명 시장이나 이재명 도지사가 아니잖아요. 그냥 젊은 청년 변호사 이재명이잖아. 시민단체 대표 시민활동하는 시민운동하는 이재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파크뷰 특혜와 권력 비리 이게 문제인데 사건의 본질을 검사 사칭이네 하면서 최철호 PD하고 이재명 변호사를 동시에 구속시켜버려요. 둘 다를 상대로 김병양 시장이 고소를 하고 곧바로 구속. 이 과정에서 최철호 PD가 배신을 때립니다. 왜 배신 때릴까요? 이재명 변호사한테 다 불리하게 돌아가도록 이재명 변호사 기준으로는 증인이잖아요. 최철호 PD가. 자신 또한 피의자이면서 이재명 변호사가 관련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다 이상하게 진술을 한 겁니다. 검찰 가서. 왜 그랬겠어요? 동지를 같이 막 그 비리를 캐는 언론과 시민단체 대표였는데 동지를 배신 때린 거야. 딜을 한 거죠. 딜을 한 겁니다. KBS의 백. 이전에 그런 걸 많이 했고 공무원 사칭. 그다음에 KBS의 백과 검사가 봐줄게 이런 분위기로 얘기하고 해 가지고 제가 이재명이가 옆에서 부추겼어 라는 분위기로 발언을 한 거죠, 조사받을 때. 그래서 이재명 변호사가 구속되고 기소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최철호 PD도 역시 같이 구속. 구속되니까 당황. 법정에서 "너무한다." 이러면서 투덜투덜. 일단은 좋은 일을 하겠다고 불법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옛날에도 이런 공무원 사칭을 해 가지고 취재하는 선수였어요. 그전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항상 KBS라는 엄청난 백이 있었기 때문에 별일 없이 넘어갔거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줄 알고 또 그 짓을 한 거라. 거기에 물귀신처럼 이재명 변호사를 걸고 넘어진 거죠. 하여간 그래서 사건의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1심 2심 가서 벌금형으로 끝났어요. 구속만 몇 개월 시켜놓고 잡아놓고 곤혹스러운 상황, 곤욕을 치르게 만들어 놓고 벌금형이야. 벌금 150만 원 최종, 중간에 250만 원 한 번 때렸다가 1심에서 2심에서 150만 원으로 벌금 150만 원 때릴 일을 그냥 몇 개월 동안 구속시켜 놓은 거예요. 거대한 권력이 죽여버리기로 마음먹고 그렇게 해야 언론의 관심이 검사 사칭이라는 일이 진짜로 벌어졌냐 아니냐
담론 이바구 총량의 법칙에 따라 파크뷰 사건의 몸통, 권력형 비리, 특혜 의혹 이거에 대중의 시선이 쏠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PD와 그 변호사가 사칭을 했네 안 했네 이 진실 공방으로 시선을 돌리는 거죠. 거기에 이재명 변호사가 당한 거죠. 그래서 벌금 150만 원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몇 개월을 감옥에 구속시켜 놓았던 겁니다. 지금 얘기해도 18년 전 16년 전 얘기인데도 화딱지가 나네요. 그 이재명 변호사로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집에 어린애들도 있고 결혼한 지 그렇게 많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 젊은 변호사가 사회 공익을 위해서 싸우다가 그렇게 이 복수극에 걸려든 거죠. PD라도 이 사람은 죄 없고 그냥 옆에서 내 검사 이름 내가 물어 가지고 대답해 준 것일 뿐이다. 이랬으면 끝났어요. 최철호 PD가 제대로만 말했어도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 봤자 이재명 변호사는 같이 엮여들 가능성이 없는 거야. 하여간 그래서 생고생을 했는데 문제는 이재명 변호사한테 걸었던 죄목이 3 개였단 말이에요. 공무원 사칭, 무고,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 이 2 건에 대해서는 다 무죄가 나왔어요. 1 건만 공무원 사칭 건에 대해서만 결국 250만 원이었다가 감액되어서 벌금 150만 원이 최종 결과입니다. 그래서 김영환 등등등과의 선거 과정에서 토론 과정에서 벌금 150만 원 유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말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법리 문제로 넘어가서 토론회에서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기억하십니까? 김영환이 그죠? 어떤 말을 했는지 제가 들려 드릴게요. 어떤 말을 했냐? 김영환이 뭐라고 했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이거 그냥 카피해서 보여 드려야겠다. 여러분이 법관이 되셔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자, 김영환이 뭐라고 했냐면 "검찰 사칭하셨죠? 검찰 사칭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재명 당시 후보가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답하시겠죠, 사건 내용을 아니까. "제가 그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밑줄 쫙 노란색. 그래서 "구속됐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구속됐습니까? 구속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답해 보세요. 구속됐어요 안 됐어요? 구속됐습니다. 진실을 말했죠? 150만 원 벌금 선고받았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죠? 지금 하신 일들은 다 정의를 위해 하신 일입니까? 하모요. 이 사회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복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공룡들한테, 적폐 세력한테. 저는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한 일 없습니다. 사칭도 안 했고 전화도 자기가 안 했어요. 그죠? PD가 전화도 했고 사칭도 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인터뷰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제가 방조한 걸로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습니다. 다시 누명을 썼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할까요? 이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지금
사건에서 재판에서 문제가 되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면 왜 그렇고 안 된다면 왜 그렇습니까? 최초로 증언 필요 없어요. 전혀 필요 없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이유는 자꾸 억울하다, 누명 썼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재명 도지사가. 억울하다, 누명 썼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했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도 역시 판례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역시 뭐가 나와? 판례가 나와요. 허위의 사실이라 하면 대법원 판례가 나옵니다. 허위의 사실이라 하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사실, 허위의 사실이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한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딱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이 허위사실 유포죄는 법리적으로 완전히 안심하고 계셔도 돼요. 이해되십니까? 판례에 따라 너무 쉽게 발언 전체를 보면 되잖아요. 무슨 발언을 했어요? 억울합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라고 했어요. 나머지 유죄 선고 받았습니다. 구속됐습니다. 라고 사실을 말했습니까? 아니면 구속 안 됐고요. 유죄 안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전자잖아. 사실 그대로 다 인정했잖아. 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그대로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한 해석, 단순한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을 했죠. 의견 표현한 발언 내용이 뭡니까? 보복 공격을 당한 거다. 누명을 쓴 겁니다. 억울합니다. 이게 의견 표명이죠. 의견 표명을 한 것은 그럼 옛날에 자기가 구속되고 재판받았는 형을 받았는데 억울하다는 말도 못해? 그래서 억울하다, 누명 썼다, 보복당했다. 이 세 건은 법리적으로 볼 때 진실에 부합되지 않은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뭐에 해당합니까? 단순한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형을 살았는데 벌금형을 받았는데 구속도 됐는데 억울하다. 보복을 당한 거다. 누명을 썼다. 라고 정확하게 딱딱 구분해서 말을 한 거죠. 그런 사실이 있다. 인정. 근데 그 사실에 대한 나의 해석과 의견은 이러하다. 라고 딱딱 구분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와 관련된 사건 번호 2018 고합 266번 사건은 무죄의 가능성이 100%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짤은 여기서 일단 끝.